자, 5월 26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FOMC 의사록 공개에 있습니다.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저도 궁금한데 뭐 0.5%의 빅스텝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0.75%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얘기로는 0.75%는 무슨 협상 테이블이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임스 블러드 총재라든가 몇몇 굉장히 강성 매파들이 있죠. 강성 매파들이 0.75%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눴을 거고 여기에 몇 명이 일단은 동조를 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5월 26일 의사록 공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QT입니다. QT는 어차피 6월 1일부터 일단 시작을 하기로는 했는데 자, 그 범위와 끝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큰 프레임조차 일단 나온 거는 없습니다. 언제 끝맺음을 낼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고 언제 끝맺음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페드가 자산 규모를 얼마나 긴축을 할지 그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QT에 관한 부분이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5월 26일 날 또 한국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이창용 총재죠. 예,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일단은 주재를 하는데 자, 4월 달에도 조금 쇼킹했죠. 왜냐?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그 예측을 깨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일단은 올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1%고요. 우리나라가 1.5%입니다. 1.5%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0.25%에서 0.5% 정도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 1.5%란 이런 비율은 절대치는 사실상 금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창용 총재가 0.5%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지금 없다라고 보고 FOMC는 지금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0.75%로 간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5월 초에 0.5%든 0.75%든 일단 빅스텝으로 2번 정도는 더 갈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뭐 그런 경우의 수도 일단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11월까지입니다. 올해 1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0.25% 내지 0.5%의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달마다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으니까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FOMC 의사록에서는 0.75%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고 7월 달 정도에는 0.75%를 올리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합니다. 추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는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고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물가가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중고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차 가격 말씀드렸고 원유 가격 말씀드렸죠. 2주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지금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두더지 게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가 내려가면 한 개의 물가가 내려가면 한 개의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지그재그로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하는 것은 한 7월 정도로 제가 일단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조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올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되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일단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더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QT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미국 시장과 중국 항생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을 준비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통계치를 좀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굉장히 노력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 파월은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죠. 저도 거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펀더멘탈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인데 자, 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년에 뭐가 있었죠?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사태 이후로 재무 건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회계 감사를 실시를 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맞추는 데 역점을 좀 뒀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50년 동안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굉장히 좀 강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계 예금하고 주택담보대출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지금 이율이 조금 오르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산버블이 좀 심합니다. 집값도 좀 많이 올랐고 해서 자, 주택담보대출이 일단은 오른 것은 맞아요. 11조 달러로 일단 오른 것은 맞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가계 예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가계 예금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나라랑 사실은 조금 배치되는 이런 성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높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예금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 어떤 버블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금의 비율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혹여나 부동산에 관한 자산 축소, 자산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랬었죠. 89년, 90년도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큰 위기에 봉착을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관한 얘기였고, 자, 미국은 이거와는 다르게 예금 자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이 가계에도 굉장히 좀 강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요. 순자산 분의 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소비자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 가계의 부채 비율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앞전의 것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었고 이건 이제 가계 부채 비율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계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7%입니다. 10.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거의 60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의 해석보다는 제가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산 버블이죠. 버블이 조금 많이 심해졌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고 인플레이션이 꺼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 버블이 터지는 이런 게 사실은 어떤 큰 경제 프로세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예상은 뭐냐면요. 두 번째 예측은, 자, 여기 보세요. 분모가 순자산분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소비자 신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버블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가치의 자산이 올랐던지 간에 자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졌죠.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죠. 예. 분수에서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분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미국 가계 펀더멘탈도 굉장히 강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버블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절대값이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 이것은 V자 반등으로 다시 치솟을 수가 있다.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유념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일단은 조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차트로 다시 또 돌아와 보면, 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지금 11,000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11,000대에서 21선입니다. 12,500 라인입니다. 12,500 라인까지. 자, 11,000에서 12,500 라인 요 사이에서 일단은 가격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실 때 이 가격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